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모지. 오늘은 유튜브 채널 1분 과학을 운영 중인 이재범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범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나왔습니다. 양자 컴퓨터.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엄청 쉽고 재밌을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잘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인공지능을 잇는 차세대 신기술로 요즘 떠오르면서 그러니까요. 금융시장에서도 날리고 여러 네. 뉴스들이 좀 나오는데요. 네. 올해가 또 양자역학의 100주년이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나온 지 오래된 이론인데도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양자역학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 진화한 게 아니라서 네.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리사 파이만이 이걸 이해했다고 말한 사람은 잘 모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건데 네. 그래서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근데 어떻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네네. 재밌는 그 실험이 있어요. 유명한 실험이기도 한데 양자역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몇 번 들어볼 수 있었는데, 네. 그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있어요. 그게 어떤 얇은 벽에다가 슬릿을 2개를 뚫어놔요. 구멍을. 네네. 그래서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구멍을 뚫는다고 해봐요. 네. 그런 다음에 아주 작은 입자를 던져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입자가 공처럼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입자를 던지면은 반대편 벽에, 그 슬릿을 통과하는 반대편 벽에 어떤 모양으로 그대로 패턴이 새겨질까요? 공이니까 공 모양이 딱 생기죠. 그 패턴, 그 슬릿이 만약에 직사각형이라면은 직사각형 모양 그대로 반대편에 닿겠죠? 네네. 그냥 직선으로 이동을 한다면은. 근데 그래서 딱 실험해봐서 딱 던졌는데 이게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그대로 닿는 게 아니고 그 간섭 무늬 패턴으로 닿는 거예요. 그 간섭 무늬 패턴으로 닿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입자로 하나의 공처럼 이동을 했다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이동을 할 때 동시에 자기 자신과 간섭을 일으키면서 파동이 되어버렸다는 소리예요. 입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입자이자 파동이다. 입자이자 파동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어떤 슬릿을 어떻게 통과하길래 이렇게 되나 해서 카메라가 아니라 관측을 해봤어요. 네네. 관측을 해보니까, 관측하니까 이 입자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평범하게 하나의 슬릿만 통과하면서 아주 평범하게 반대편 벽에도 패턴을 새기는 거예요. 간섭 무늬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때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관측하기 전에는 파동이 돼서 이 슬릿을 2군데를 동시에 얘가 지나갔는데 관측을 하니까 얘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네. 이게 완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네. 세계에서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이걸 오늘 한다 그래서 네. 나름 뭐 여기저기서 뭐 컨텐츠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입자이자 파동이다. 네.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는 일이 근데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을 제가 공부하다가 네네. 느끼는 게 항상 뭔지 알아요? 뭐냐면은 과학은, 그러니까 현실은 어떠한 소설보다도 훨씬 마법 같고 말이 안 돼요. 현실은 알면 할수록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냥 우리가 살았던 것 자체가 네네. 말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런 양자의 세계가 사실 우리 세상이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다 입자로 되어 있죠. 이런 네. 작은 다 입자로. 그 입자들이 커다란 행성도 만들고 뭐 우주도 만들고 우리 인간들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세상은 다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이 하나의 입자가 동시에 2군데를 통과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양자 컴퓨터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입자가 존재하는 세상인데 네. 이거보다 더 작은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네. 그 미시적인 세계의 일종의 법칙은 아까 말씀한 양자역학이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일단 이해를 해놓고 네. 중첩이라는 게 굉장히 양자역학에서 중요하다라고 네. 하던데 중첩이 뭔가요? 중첩이 양자역학에서 중요하고 네. 양자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중첩만 딱 알면 되는데,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하나의 입자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군데 이렇게 파동처럼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가 탄생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는 보통 인간이 계산을 할 때는 네. 십진법을 이용해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한 다음에 하나 더 10의 자리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리가 수가 바뀌고 0 다시 되고 1, 네네. 0이 되고 다시 1, 2 되다가 9 된 다음에 다시 2, 0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어떻게 계산하죠? 컴퓨터는 이진법이잖아요. 이진법이잖아요. 얘는
반도체 안에 트랜지스터라는 애가 있어요. 네. 개로 계산하는 건데 트랜지스터는 딱 두 개만 할 수 있어요.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랑 전류를 네. 안 흘려보내는 거. 전류 흘려보내면 1이고 전류 안 흘려보내면 0이에요. 그래서 이진법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슈퍼컴퓨터는 뭐냐면은 이렇게 1010으로 계산하는 거를 계산하는 컴퓨터를 여러 대를 붙여놓아가지고 엄청나게 커다란 컴퓨터를 만든 게 슈퍼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엄청 빨리 하기 네. 위해서 계산을. 그러니까 10분 걸릴 과제를 한 10개의 컴퓨터가 1분씩 맡아가지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1분 만에 하는 게 슈퍼컴퓨터예요. 음. 그러니까 엄청나게 속도를 빠르게 축소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주 놀랍게도 양자 컴퓨터는 어떠한 슈퍼컴퓨터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예를 들어볼게요. 되게 네. 재밌고 쉬운 예가 있는데 보통 우리의 컴퓨터가 계산을 할 때는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해줘 하면은 이 컴퓨터가 모든 가능한 루트를 다 가봐요. 만약 100가지 루트라면은 100가지 루트를 다 가본 다음에 고속도로도 해보고 네. 국도도 해보고 네. 막 온갖 걸 다 해본다는 네. 거죠. 그런 다음에 가장 짧게 걸린 루트를 우리한테 이거야 하면서 추천을 딱 해줘요. 네. 그게 기존의 컴퓨터인데 이 기존의 컴퓨터도 엄청나게 빠르죠. 왜 이렇게 빠르냐면은 1초에 10억 번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100개의 루트가 아니라 10,000개, 1억 개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슈퍼컴퓨터는 이제 100개의 루트를 10개의 컴퓨터가 나눠서 해가지고 이제 10분의 1로 줄여버리는 네네네. 게 슈퍼컴퓨터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전에 이 루트를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군데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동시에 모든 가능한 루트를 한 번에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출발을 하면은 만약에 100가지 루트가 있었다면은 그 중에 46번째 루트에서 먼저 도착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럼 거기서 계산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에 계산이 다 끝나는 거예요. 원래 기존의 컴퓨터는 100가지 루트를 다 가봐야 되거든요. 네네. 하나씩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제 100가지 루트 다 가보고 이제 끝났다 이래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모든 루트를 한 번에 다 가면서 한 번에 계산을 끝내버리니까 어떠한 컴퓨터도 따라올 수가 없다. 이거 완전한 혁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컴퓨터는 네. 출발점에서 야 네. 1번 출발, 2번 출발, 3번 출발해서 네. 100명 출발시킨 다음에 결과값 보고 네. 어쨌든 이거 빨리 계산해서 네. 야 26번째가 가장 빨랐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네. 양자 컴퓨터는 야 일단 출발해 그러고 끝에 가가지고 누가 제일 먼저 들어온지 보고 그쵸. 26번이네 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바로 중첩. 그러니까 1과 0 동시에 1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는 동시에 상태를 가지고 있는 큐비트의 상태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아무튼 뭐 이해는 좀 어렵긴 한데 그렇다고 네. 하니까 그러면 슈퍼컴퓨터하고 양자 컴퓨터하고의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길래 네.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네. 슈퍼컴퓨터는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나요? 이게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은 그 MC 분이 가장 높게 생각할 수 있는 숫자가 뭐예요? 이게 10천, 만, 뭐 억, 조, 경, 해 막 이렇게 있잖아요. 해까지만 하죠. 해까지 알죠, 보통. 네네. 근데 그 다음이 자거든요. 경이 10의 16승이에요. 그러니까 0이 16개 있는 게 경이고 네. 0이 20개 있는 게 해예요. 그 다음이 자인데 자는 0이 24개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구글에서 이번에 발표한 양자 칩이 있거든요. 그 양자 컴퓨팅 칩이 있어요. 윌로우라고. 그 윌로우라는 칩이 어떤 일을 해냈냐면은 그들이 발표한 거예요. 구글에서. 보통 컴퓨터가 1초에 10억 번을 계산할 수 있는 보통 컴퓨터가 1자년이 걸리는 문제를 그러니까 10의 24승년이 걸리는 문제를 네. 이 윌로우 칩을 이용한 컴퓨터가 단 5분 만에 풀었대요.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난 거죠. 보통 컴퓨터가 14년이 걸리는데 이 컴퓨터는 5분 만에 끝났다. 이 정도로 차이가 나요. 스피드에 그러면 있어서. 구글은 이미 개발을 끝낸 건가요? 이거 어떻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요? 아직 끝난 네. 건 아니고 양자 컴퓨터는 아까 말했다시피 관측을 당하면은 바로 파동이 붕괴되면서 입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관측을 당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고 먼지 한 톨이라도 붙어 있으면 관측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먼지 한 톨이든 뭐든 하나라도 있으면 관측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극저온의 상태에서 개발을 해야 돼요. 막 마이너스 10도, 20도 막 이 정도가 아니라 네. 마이너스 273도까지 가야 돼요. 그런 극저온에서 아무런 환경에 미동이 없는 상태에서 그곳을 또 진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경이 아주 까다롭고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아주 힘들었는데 이번에 구글의 윌로우 칩은 그 오류 범위를 상당히 많이 낮췄다고 해요. 근데 상당히 많이 낮췄어도 아직은 오류가 많고 아직은 그리고 이제 칩도 그 트랜지스터도 아주 적게 들어가 가지고 아직은 컴퓨터로 치면은 계산기 정도에 가깝다. 옛날에 우리 네. 그 컴퓨터가 탄생한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계산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계산기에서 이제 계산기가 계산한 거를 저장을 하고 그 저장한 정보를 변형도 시키면서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온 건데 그 최초의 컴퓨터가 거의 집채만 했거든요. 네네. 그 집채만한 컴퓨터가 이제 몇십 년 후에 PC, 퍼스널 컴퓨터로 우리 눈앞에 딱 나오고 그 컴퓨터가 더 작아지면서 이제 핸드폰, 이제 손으로 딱 할 수 있는 핸드폰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은 계산기에서 집채만한 컴퓨터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의 모습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막 튜브도 막 연결돼 있고. 극좀 만들어야 되고 네, 진공 극좀 상태 만들고, 만들어야 네, 되고 뭐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오류가 좀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번에 굉장히 빨리 계산했다. 네. 뭐 이런 거를 발표한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상용화 못 하고 있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갈 길이 아직 멀어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상용화를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직 갈 길이 멀고 아직은 그 막 집채만한 컴퓨터의 수준이고 아직 우리가 상용화가 되려면은 이제 이거를 막 줄여가지고 PC만한 크기 혹은 핸드폰만한 크기로 바꿔야 되는데 네. 이건 적어도 수십 년 정도로 생각하고는 있더라고요. 그 예측은 네, 10년, 20년, 30년 뭐. 아직은 10년 이상 가야 최소 10년 이상. 최소 10년 이상은 네. 가야 상용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근데 뭐 기대감이 큰 만큼 네. 단점은 없습니까? 단점도 있어요. 이게 양날의 그 칼인 게 네. 너무 성능이 좋다 보니까 우리가 암호화 시켜가지고 뭔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를 다 해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컴퓨터도 해독할 수 없을 거라는 그 암호화폐 있죠. 네. 그 코인 그 시장도 이게 해독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네. 구글이 뭐 아까 윌로우라고 했나요? 네. 윌로우라는 칩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 시세가 좀 빠졌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그 이 암호화폐 이 암호를 다 풀어가지고 문제가 네.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론적으로는 실현이 가능한데 그게 네. 진짜로 실현이 가능할지는 적어도 진짜 전문가들도 최소 10년 이상은 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10년 동안은 이게 풀릴 일은 없겠지만 그 후에 솔직히 이론적으로 가능하게만 하면은 이게 진짜 실현이 되는 데는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현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얼마나 걸리냐가 문제죠. 뭐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막 200년, 3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당장 걱정할 일은 아니군요. 당장 걱정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되면 네. 지금의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은 양자 컴퓨터로 다 대체됩니까? 아마 그게 상용화 될 정도로 발전이 되면은 무조건 대체가 되겠죠.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네. 아니면은 극저온의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보통 우리의 집안에서 극저온의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초전도체라고 최근에 화제가 됐었죠. 네네네. 그 상온 초전도체. 네, 상온 초전도체. 만약에 나오면 그냥 뭐 게임 오버 되는 양자 거죠. 컴퓨터 게임 아이고, 오버입니까? 게임 오버. 그냥 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들 그 당시에 그 네. 상온 초전도체 그렇죠. 이거 나왔다는 얘기에 그렇게들 환호를 했던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양자 컴퓨터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어느 네. 부분에 집중을 해야 우리가 이 세상이 열리면 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뭐 반도체를 하고 뭐 이런 것처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양자 컴퓨터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 가지고 네. 무조건 연구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고 근데 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양자 컴퓨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즘 하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난리인데
아까 제가 암호화폐 시장도 얘기했지만 증권 시장에서도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오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네. 이건 현실화는 이미 먼 단계니까 네. 너무 좀 우리가 섣불리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저는 아직은 섣부르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원래 주식 시간은 그냥 그 기대감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은 좀 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현실 가능성은 높다고 보세요. 아까 적어도 10년 네. 이상이라고 했는데 현실은 그냥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10년에서 100년이냐, 10년이냐, 200년이냐 이 문제지 현실은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까 길찾기 얘기를 했는데 네,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면 네, 그러니까 기대는 이런 거더군요. 그러니까 신약 시장이나 이런 데에도 네, 어떤 물질을 개발하고 이 물질이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 여러 과정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니까 네, 이걸 양자 컴퓨터에다 활용하면 네, 우리가 길목에서 지키는 것처럼 맞아요. 다양한 이 신약들을 넣어놓고 끝에 가서 뭐가 제일 좋은지 골라내면 되니까 네. 신약 개발에 획기적인 성과가 나올 거다 이런 말들도 하던데요.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까? 원래 컴퓨터로는 이게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이 분자가 어떤 네. 분자랑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돼서 너무너무 복잡했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이 신약 자체가 원자니까 네네. 그냥 양자 컴퓨터로 돌려버리면은 바로바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도 아주 엄청난 커다란 혁명이 되는 거죠. 4248님께서 네. 고등학교 과학교사인데 요즘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애들이 발표 주제로 많이 하는 주제입니다. 어려운 것들 골라서 하는군요. 방송 양자- 들으니 매우 네. 새롭다고 그러시네요. 양자학이 아주 과학계뿐만 아니라 네. 경제 뭐 할 거 없이 다 아주 화제가 되는 분야인 네. 것 같아요. 저희가 아주 완벽하게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얇게나마 개념을 좀 이해하고 네.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를 네. 잡는데 네. 오늘 조금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범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